자, 그래서 오늘은 자, 자료 구조라는 것을 살펴볼 건데, 자, 파이썬은 정말 이 데이터를 관리하고 처리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타워너에 비해서. 그래서 파이썬을 프로그래밍 초보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그만큼 되게 쉬워요. 아마 C 언어랑 파이썬 같이 듣는 분들이 있을 건데 아마 비교를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스스로 느끼실 거예요. 그만큼 파이썬의 자료 구조는 쉬워요. 그래서 자, 어렵지 않게 익히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리스트라는 게 있어요. 리스트는 뭐냐면 그냥 값을 여러 개 저장하는 겁니다. 자, 원래 우리가 변수에다 이렇게 값을 넣잖아요. 자, 이렇게 하면은 값을 3개 저장하려면 변수 3개 필요합니다. 그죠? 근데 프로그램을 조금만 키워도 데이터의 개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져요. 100개, 1000개는 무섭고요. 좀 프로그램 큰 거는 몇천 개, 몇만 개. 뭐 은행 같은 데 있잖아요. 그죠? 은행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는 하루에 막 몇억 건씩 처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 데이터 하나 저장할 때 변수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서 저장하면 데이터가 1억 개면은 이거 1억 개 필요하잖아요. 1억 줄 써야 된다는 말도 안 되죠. 자, 그래서 데이터가 많아지면 이제 변수가 많아지는데 이거 변수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커지면 데이터는 무조건 많아져요. 근데 변수로는 한계가 있다. 왜냐면 엄청 길어지잖아요. 필요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변수가 많이 필요하니까. 자, 그래서 요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게 뭐다? 데이터가 많은데 변수가 많아지는 게 불편하면 변수 한 개로 많은 데이터를 저장 및 관리하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입구에서 나온 게 리스트고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저장하고 관리하는 것을 연구하고 탐구하는 학문이 이제 자료 구조라는 학문이에요. 보통 우리가 이런 걸 자료 구조라고 합니다. 자료 구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리정돈 하는 거. 데이터 정리정돈. 일을 잘하는 사람, 프로그래밍뿐만 아니라 실제로 현실적으로 일을 잘하는 사람 보면은 막 책상에 막 두서없이 널브러져 있지 않고 막 어떤 뭐 필기구는 뭐 왼쪽, 그죠? 노트리오는 오른쪽 해서 막 정리를 잘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야 바로바로 필요한 걸 꺼내서 쓰고 다시 갖다 놓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 일 처리도 빠르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하는 거랑 똑같아요.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만드는 거잖아요. 프로그램은 데이터를 잘 정리정돈할 수 있는 사람이 프로그램 잘 만듭니다. 자, 어쨌든 이제 변수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리스트를 만든 거고요. 자, 그럼 요 10, 20, 30을 저장하기 위해 3개 변수를 쓰는 것과는 달리 리스트는 이렇게 씁니다. 10, 20, 30을 컴마로 구분해 주신 다음에 대괄호를 이렇게 넣어주세요. 끝에 묶어주는 거죠. 세 개가 한 묶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리스트를 만드는 겁니다. 자, 주의하실 점은 요거랑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위에 걸로 하시면 안 되고 밑에 걸로 하셔야 됩니다. 밑에 게 리스트고요. 위에 것도 되긴 합니다만
경우는 이제 튜플이라고 해서 범용적으로 쓰이진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그냥 모르셔도 돼요. 일단 모르셔도 돼요. 그냥 리스트 이렇게 하나만 익히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스트만 잘 익혀 놓으시면 아까 말씀드린 튜플 같은 건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10, 20, 30을 변수로 출력했을 땐 이렇게 출력해요. A, 그죠? B, C. 자, 이렇게 출력을 하죠. 자, 리스트로 출력하는 거 똑같이 출력을 해볼게요. 10, 20, 30을. 자, 리스트 1 이렇게 출력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A는 명백히 10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지만 우리가 리스트 1이라고 하면 여긴 10도 있고 20도 있고 30도 있어서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컴퓨터 입장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출력하라고 하면 이 세 개 중에 뭘 꺼내야 될지 몰라요. 근데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세 개 다 보여주긴 하거든요. 자, 근데 이거는 그냥 이 리스트 안에 저장되어 있는 걸 한번 쭉 보여주는 거지, 여러분이 만약 이 두 번째 값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이거는 두 번째 값을 의미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리스트의 값을 전체 조회할 수는 있는데 값을 꺼내 쓰지는 못합니다. 내가 20을 꺼내가지고 여기에다가 30을 더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잖아요. 인트 b 플러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게 뭐예요? b에 저장되어 있는 20을 꺼내다가 쓰겠다는 얘기죠. 자, 근데 리스트 1 플러스 20 하면 이게 말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리스트 1은 하나의 값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안 더해집니다. 에러가 나고요. 그래서 꺼내려면은 뭘 꺼낼지를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자, 난 리스트 1에 있는 3개의 값 중에 이 가운데 20을 꺼내고 싶다. 그러면 뒤에 대괄호를 이렇게 붙이고요. 여기다가 순서를 적어주시는 거예요. 자, 근데 첫 번째 걸 꺼내고 싶으면 우리가 보통 1이라고 적고 싶겠지만 파이썬에서는 첫 번째를 1이 아닌 0으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 거 꺼내고 싶으면 몇이라고 넣어야 된다? 0부터 시작하니까 1이라고 넣어야겠죠. 0, 1, 2. 그죠? 이게 첫 번째 게 순서가 0이고요. 두 번째 건 순서가 1이고요. 세 번째 건 순서가 2예요. 그러니까 0부터 1씩 증가하는 거로 보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뭔가 헷갈리죠? 위에 거 좀 지울게요. 이거 ABC 좀. 자, 그럼 20 나왔죠? 이렇게 리스트 1에 두 번째 값을 꺼내오니까 20이 나오죠. 이것도 지울게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값, 요 20에다가 20을 더 더하고 싶다. 이렇게 꺼낸 다음에 20을 꺼낸 다음에 20을 더해주면 되겠죠. 40이 나오죠. 자, 이렇게 하나의 변수, 리스트 1이라는 변수는 하나잖아요. 그죠? 얘는 3개인데 데이터 3개인데 변수 3개, 데이터 3개인데 변수 1개. 그렇죠? 별 차이 없어 보입니까? 이거 100개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차이 좀 있겠죠. 자, 그래서 데이터가 많아지면 리스트를 사용해라. 자, 그리고 리스트를 사용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또 뭐냐면, 자, 이거 잘 공감이 안 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세로로 100줄 쓰는 거나 이것도 어차피 100줄 가로로 써야 되는 건 마찬가지 아니냐. 이렇게 계속 써야 되잖아요. 이렇게. 자, 대신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100개를 변수 100개로 저장을 하시면 내가 그 100개의 데이터가 예를 들어 20은 변수 B에 저장되어 있다는 거, 30은 변수 C에 저장되어 있다는 거, 그런 걸 다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떤 변수에 어떤 값이 저장되어 있는지를 기억을 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항상 데이터를 변수 이름으로 찾으니까. 근데 이제 리스트를 사용하면 그 변수명을 외울 필요가 없죠. 그렇죠? 왜냐면 이름이 아니라 순서로 되어 있으니까 얘네들은 그냥 리스트 1에 0번째, 1번째, 2번째 숫자로 관리를 할 수 있고요. 자, 그럼 뭐가 가능해지냐면 숫자라는 거 보세요. 0, 1, 2 순서라는 거는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0부터 시작해서 1씩 증가합니다. 쭉쭉쭉, 그죠? 데이터가 5개가 있으면은 0, 1, 2, 3, 4 데이터가 10개 있으면 0,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순서가 0부터 부여가 되기 때문에 1씩 증가를 하고, 그죠? 보시면 이게 뭘로 보입니까? 수열이죠, 수열. 0부터 시작해서 1씩 증가하는 수열이잖아요. 수열은 우리가 반복문으로 무조건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데이터가 100개, 1000개 있을 때 전체 출력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변수를 가지고 출력하려면 변수의 이름을 하나하나 명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100줄을 써야 되거든요. 5개 데이터 5개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자. 이렇게 요거 10, 20, 30, 40, 50 출력할 때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되죠. A 언급하고요, B 언급하고요, C 언급하고 D 언급하고 E 언급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안 하면 출력을 못해요. 그렇죠? 자, 근데 이번엔 요 리스트 1을 가지고 출력을 해볼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똑같이 10부터 50을 출력을 했는데, 얘는 A, B, C, D 라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요. 얘는 리스트 1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어차피 0부터 1씩 증가한다는 거는 정해진 규칙이잖아요. 자, 그래서 내가 변수명을 알고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많이 알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리고 이거 0, 1, 2, 3, 4 같은 경우는 숫자잖아요. 근데 0부터 1씩 증가하는 규칙적인 숫자죠. 이거 반복문으로 만들 수 있죠. 이거. 0부터 4. 자, 이렇게 하면은 0부터 4 만들었죠. 이거 반복문으로. 이 i가 0부터 4를 의미합니다. 자, 그럼 이거 숫자 부분 빼고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반복문 돌릴 수 있겠죠. 여기다 i를 넣어주면 되는 거죠. 결과가 잘 나옵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아까 다시 상상력을 발휘해서 변수 100개일 때와 리스트에다가 값을 100개 한 번에 넣은 거 뭐가 더 낫습니까? 변수 100개면 프린트 100줄 써야 돼요. 이거. 근데 리스트를 쓰면 4줄로 끝나는 거죠. 100개여도 우리가 여기만 이렇게 바꾸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리스트를 쓰는 가장 큰 이유는 뭐겠습니까?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한 번에 관리하면서 일괄 처리하려고 하는 거죠. 반복문으로. 이게 안 되면 정말로 데이터가 막 20개만 돼도 끔찍합니다. 자, 됐죠? 그래서 다시 리스트를 사용하는 목적은 이제 잘 알았고요. 다시 한번 선언하는 방법, 대괄호를 꼭 넣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컴마를 이용해서 여러 개의 값을 한 번에 정의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꺼내오실 때는 순서로 꺼내오시는데 0부터 시작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인데 4를 꺼내고 싶다. 네 번째 있다고 이렇게 4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3이라고 해야 돼요. 0부터 시작하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꺼내올 수가 있고, 하나 더 5개 저장을 했는데 내가 추후에 4라는 값이 마음에 안 들어요. 다른 값으로 바꾸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정확히 지목을 하신 다음에 대입연산자 이용해서 새로운 값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됐죠? 그래서 일단 뭘 아시면 되냐면 첫 번째로 리스트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리스트의 특정 값을 꺼내는 방법. 그리고 리스트의 특정 값을 수정하는 방법. 자,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지금 자료 구조잖아요. 자료 구조면은 반드시 필요한 핵심 기능들이 있거든요. CR6이라고 합니다. Create, Read, Update, Delete. 요 네 가지 기능을 무조건 제공을 해야 돼요. 자료 구조를 하면. 당연히 리스트도 자료 구조의 일종이니까 이 네 가지 기능을 제공을 하는데, Create 알았죠? Read 알았죠? Update 알았죠? 자, 그럼 Delete랑 Create에서도 추가하는 게 있어요. 추가. 그래서 두 가지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렇죠? 수정하는 거 업데이트 나왔고요. 그렇죠? 특정값 꺼내는 거 리드죠? 읽는 거니까. 리드랑 업데이트는 있는데 딜리트 크리에이트가 없어요. 그래서 크리에이트에 해당하는 추가 리스트에 값을 추가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추가하고 싶은 리스트가 있을 거예요. 지금은 제가 리스트 2와 리스트 1 두 개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추가하고 싶은 대상을 먼저 정해야겠죠. 저는 이 리스트 2, 두 번째 만든 리스트 2에다가 추가를 할 겁니다. 그러면 지목을 해주시고 .append 이렇게 해주세요. .append. 그리고 추가하고 싶은 값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10을 넣어주면 리스트에 10이 추가가 돼요. 그럼 리스트 2가 원래 1, 2, 3, 4, 5인데 10을 추가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따로 언급을 안 했기 때문에 어디 추가되냐면 맨 뒤에 추가됩니다. 자, 정말 잘 추가가 됐는지 보고 싶다. 전체 조회 한번 해보면 되겠죠. 따로 이게 순번 지정하지 않고 리스트 이름만 출력을 해주면 전체 조회할 수 있잖아요. 자, 맨 뒤에 10이 추가가 됐습니다. 자, 중간에 있는 10과 헷갈린다 라고 하면 100으로 바꿔보세요. 맨 뒤에 100이 추가되죠. 자, 그래서 추가할 때는 append라는 것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 또 하나는 여기서 여러 개 추가하고 싶다고 컴마에서 이렇게 추가하시면 안 돼요. 에러 나고요. 꼭 하나씩만 추가해야 되고요. 여러 개 추가하고 싶으면 이걸 여러 번 쓰시면 됩니다. 차례대로죠. 100, 200, 300이 추가대로 뒤에 이렇게 추가가 되죠. 자, 그리고 리스트에서 값을 삭제하는 방법. 자, 삭제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삭제하고 싶은 값으로 삭제하기, 그리고 순서, 위치로 삭제. 둘 중에 내가 필요한 거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하다 보면은 내가 위치는 아는데 값을 모르는 경우가 있고요. 값을 아는데 그 위치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저장돼 있잖아요. 데이터가 여러 개 리스트에. 그러면 100이라는 값을 이 리스트 안에 100이라는 값이 있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몇 번째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는 내가 5번째 값을 지워야 되는데 5번째 값이 뭔지 모를 수가 있죠. 자, 그럴 때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이용해서 내가 알고 있는 정보로 삭제를 해주시면 돼요. 자, 값으로 삭제하는 거. 자, list2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똑같이. 그러면 점 똑같이 점 해주시고, 이번엔 remove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삭제하고 싶은 게 5다. 5라는 값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 5라고 되어 있는 값을 찾아서 삭제를 해줘요. 자, 정말 삭제가 되는지를 보시려면 삭제한 다음에 전체 조회 한번 하면 되죠. 자, 5가 삭제됐죠. 이게 삭제하기 전, 이게 삭제한 후. 자, 그래서 값으로 삭제하는 건 뭐다? remove라는 것을 이용하면 된다. 자, 근데 이제 위치라는 거, 우리가 리스트를 쓰면 이제 이 각각의 데이터들이 이 순번을 부여받잖아요. 그렇죠? 0번째, 1번째, 2번째 이런 식으로. 그걸로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자, 200을 삭제하고 싶어요. 200이 몇 번째 있습니까? 0, 1, 2, 3, 4, 5. 순번이 5죠. 그러면은 5번째 순번에 있는 애를 삭제하겠다. 자, 그래서 리스트에 있는 애를 순번으로 선택하려면 무조건 이거예요. 대괄호. 이렇게 해서 출력해보면 100 나옵니다. 이거 200 나옵니다. 200. 다섯 번째네요. 200은. 자, 리스트 2의 다섯 번째가 200이라는 거 알았죠? 그러면 얘를 델이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삭제할 수 있어요. 앞에 del이라고 붙이시면 됩니다. 5번째 삭제하겠다 이거예요. 리스트 2에 있는 5번째, 그러니까 5번째라고 해서 1, 2, 3, 4, 5 이렇게 세시면 안되고 0, 1, 2, 3, 4, 5 5번 순번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삭제하겠다. 200이죠? 그래서 200이 삭제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됐죠?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리스트 2라는 구조에다 잘 모아놨다가 필요하면은 더 추가시킬 수도 있고, 쓰다 보니까 필요 없는 게 생겼다 삭제해서 뺄 수도 있고, 잘못 넣었다 수정할 수도 있고, 그렇죠? 필요한 거를 그때그때 지목해서 꺼내올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요 4가지 핵심 기능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충분히 연습을 해주시고요.